자, 오늘부터는 챕터 4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인데 첫 번째 우리가 유리수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했죠. 우리가 합단원에서 유리수는 어떻게 나누었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었죠. 그죠? 그리고 이 정수 안에는 세 파트가 있다 그랬죠? 양의 정수와 명과 음의 정수로 나누었죠. 그죠? 이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유리수의 덧셈이란 이 유리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아는 쉬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분수, 소수, 그렇죠? 이거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한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에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정수의 덧셈이 아니고 유리수의 덧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두 수를 먼저 더하고 싶습니다. 그죠? 어떤 두 수를 이렇게 더하고 싶으면, 그죠? 이 두 수가 될 수 있는 수는 보세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는 양수와 음수를 더할 수도 있겠죠. 또 음수와 양수를 더할 수도 있고 음수와 음수를 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두 수를 더하는 방법은 유형이 이 네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양수, 이렇게 네 가지 방법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중에 이 첫 번째 양수와 양수 또 마지막에 있는 음수와 음수에 하는 방법이 또 비슷하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양음의 위치를 바꿔 놨으니까 또 부호가 다를 때는 또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부호가 같은 양수와 부호가 같은 음수 하는 방법을 먼저 공부해보고 다음에는 부호가 다른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보세요. 네 가지 경우가 지금 3과 2로 해놨는데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양수는 플러스 3 플러스 2. 두 번째는 음수죠. 부호가 같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더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를 더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를 더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유형밖에 없으니까 한번 잘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호가 같은 경우가 1번이고 부호가 다른 경우가 2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방법만 우리가 계산하는 요령을 알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봅시다. 첫 번째, 이 덧셈과 뺄셈은 항상 절대값을 이용합니다. 절대값. 그러면 이쪽에 있는 플러스 3이나 마이너스 3은 모두 다 절대값이 뭐가 되죠? 3이 되겠죠. 그죠? 자, 이쪽에 있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절대값은 모두 다 어떻게 된다? 2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항상 덧셈은 이 두 수의 무엇을 이용한다? 절대값을 이용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를 더할 때는 절대값을 더해줍니다. 이 두 개를. 부호가 같을 때는 절대값을 더해주면 5가 되겠죠. 그죠? 똑같이 5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호가 서로 다르죠. 다를 때는 그 차를 결정짓습니다. 부호가 같을 때는 합을 구하고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의 차를 구합니다. 그러면 차란 선생님이 말했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것이 차예요. 항상 차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그럼 큰 수 3에서 작은 수를 빼면 1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부호가 같을 때는 절대값을 더해준다.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의 차를 구한다.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결과값의 부호를 결정해야 되겠죠.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은 부호가 같을 때는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의 큰 놈의 부호를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통일합시다. 어떻게? 무조건 절대값의 큰 놈의 부호를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공통의 부호로 해도 되지만 그냥 선생님처럼 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득심처럼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른다고 그렇게 말을 바꾸어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인 부호란 말은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그걸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절대값이 큰 거. 그럼 절대값 큰 쪽이 이쪽이죠. 따라서 이놈의 플러스는 이놈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여기는 플러스 5가 되고 이놈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놈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이놈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절대값을 더하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절대값의 차를 구합니다. 그런데 결과값의 부호는 항상 절대값이 큰 놈의 부호를 따라간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호와 같은 두 수는 절대값을 더한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절대값의 차를 구한다. 그리고 최종 부호는 어떻게 구한다? 항상 절대값이 큰 놈의 부호를 따라간다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 여러분들 보충해 보시면요, 그죠? 이 첫 번째 우리 이 플러스와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정수와 양의 정수를 더했죠. 그 말은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죠. 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덧셈이고 나머지는 다 세 가지는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첫 번째 게 바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왜? 플러스 3은 3이고 플러스 2는 2잖아요. 그럼 더하면 얼마죠?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결과값도 이 플러스는 생략하여서 이놈의 정답은 5, 이놈의 정답은 1 이렇게 적어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을 봅시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수의 합은 0이다 그랬죠.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를 보세요. 일단은 절대값을 생각해 보세요. 2하고 2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부호가 같아요. 절대값이 모두 2죠. 그럼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부호가 다르죠? 그럼 차를 구한다 그랬죠. 그럼 2에서 2를 빼면 얼마가 되나요? 0이 되죠. 근데 0은 이놈의 부호를 붙이면 플러스고 이놈의 부호를 붙이면 마이너스인데 그죠? 우리는 0은 부호가 없죠. 그래서 0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다른 것은 0입니다. 또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5도 결론적으로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항상 똑같이 0입니다. 그 다음에 4번 0과 어떤 수의 합은 그 수의 자신이다. 여러분들 0 더하기 3이 뭐예요? 3이죠. 그래서 0은 더하나 마나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그러면 0 더하기 마이너스 1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이죠. 0 더하기 마이너스 5는 얼마겠어요? 그냥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0과 어떤 수를 더하면 그 자신이 된다는 거. 그것도 하나 알아놓으면 되겠죠.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됐죠? 자,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에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보세요.
다시 이 더하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플러스 3이란 말은 내가 친구와 같이 굿을 따먹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일단 3개를 땄죠. 3개 따고 2개 땄다. 3개 따고 2개 땄다. 맞죠? 그럼 몇 개 땄다? 5개 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3개를 얻었다고 할까요? 3개 얻고 2개 얻으면 5개 얻었다. 맞나요? 그 다음 생각해보세요. 일단 3개를 어떻게 됐죠? 잃었죠. 3개를 잃었는데 또 2개를 잃었어요. 3개 잃고 2개 잃으면 토탈 5개가 잃는 게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다음 보세요. 일단 3개를 얻었죠. 3개를 얻었는데 2개를 잃었죠. 3개를 내가 얻었는데 2개를 잃었으니까 맞죠? 결론적으로 하나를 얻는 게 되겠죠. 하나를 얻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먼저 몇 개를 잃었죠? 내가 3개를 잃었죠. 3개를 잃었는데 2개를 얻었죠. 3개를 잃었는데 2개를 얻으면 결론적으로 1개만 잃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먼저 생각하면서 한번 잘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결론은 부호가 같으면 절대값을 더한다. 그 대신 부호는 큰 놈의 부호, 절대값 큰 놈의 부호.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을 뺀다. 그리고 부호 결정은 항상 절대값의 큰 놈의 부호를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내려가 보시면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정수와 정수는 더하기가 편한데 여러분들 분수와 분수가 나와 있죠. 그래도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겁먹지 마시고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그럼 여러분들 절대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값. 절대값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물론 절대값을 먼저 생각해도 되고 분모가 다르죠. 그죠? 그러면 공통분모로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럼 공통분모는 얼마? 6이 되겠죠. 그럼 얘는 6분의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6분의 분모가 2배 됐으니까 분자도 2배 되겠죠. 그죠?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봅시다. 얘의 절대값은 6분의 3. 얘의 절대값은 6분의 4죠. 그런데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차를 구한다 그랬죠. 그러면 6분 여기 있지만 굳이 이놈을 적을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서? 절대값이 큰 6분의 4에서 절대값이 작은 6분의 3을 빼야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나요? 6분의 1이 되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의 차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최종 부호는 절대값이 큰 이쪽이 절대값이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소수와 분수가 이렇게 덧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분수로 다 바꾸든지 둘 다 모두를 소수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마이너스 0.3을 분수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얼마 되나요? 마이너스 10분의 3이 되겠죠. 되겠나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5분의 1은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5분의 1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10하고 5가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10분의 3과 마이너스 10분의 자 5가 몇 배 됐나요? 2배 됐으니까 1도 2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절대값이 10분의 3, 절대값이 10분의 2죠. 자, 그러면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부호가 같죠? 부호가 같으면 절대값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분의 5가 되겠죠. 그리고 최종 부호는 절대값이 큰 10분의 3의 부호 마이너스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모와 분자는 약분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마이너스 0.3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마이너스 5분의 1을 소수로 고칠 수가 있죠. 어떻게? 분모를 10으로 바꿔줄 수 있나요? 그럼 분모 2배, 분자도 2배죠. 그러면 마이너스 0.2가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0.2가 되네요. 자, 그러면 절대값을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나요? 0.3이 되고 0.2가 된다. 그죠? 0.3, 0.2. 근데 부호가 같죠? 부호가 같으면 절대값을 더해주니까 0.5가 되겠죠. 그런데 큰 놈의 부호를 따라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0.5는 보세요. 마이너스 0.5가 답인데 마이너스 10분의 5로 고쳐줄 수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서 방법 1과 어떻습니까? 똑같은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소수와 분수가 덧셈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 모두 다 소수로 만들든지 모두 다 분수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분수로 바꾸어서 푸는 습관을 길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다 분수로 바꿔진 상태에서는 항상 최소 공배수로 여러분들 분수를 통보를 해야 되겠죠. 꼭 명심하세요. 자, 이걸 바탕으로 아래에 있는 문제 개념 1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어떻게 되나요? 자, 절대값 5죠? 절대값 한번 적어볼까요? 절대값 5, 절대값 6입니다. 부호가 똑같죠? 똑같으면 더한다. 큰 놈의 부호 플러스 따라간다. 물론 답은 11 적어도 되겠죠? 자, 절대값 얼마예요? 4. 절대값 2죠. 물론 많이 연습하면 여러분들 이 절대값은 안 적어도 되겠죠?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으면 절대값을 더한다. 맞죠? 큰 놈 부호 따라갑니다. 마이너스. 되겠죠? 절대값 7이고 절대값 10이죠. 근데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르면 항상 뭐를 적는다? 10과 7의 차를 적어준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큰 놈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자, 절대값 얼마예요? 5고 절대값 얼마예요? 9죠. 그런데 부호가 다르죠. 그럼 차를 구하니까 9 빼기 5는 4가 되고 큰 놈의 부호를 따라간다. 플러스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어때요? 0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볼 필요도 없죠? 그냥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자기 자신이 되고.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다르죠. 볼 필요 없죠? 0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슬을 얻는다, 잃는다로 한번 해봅시다. 구슬 5개 얻었죠? 6개 얻었죠? 그럼 11개 얻죠? 구슬 4개를 잃었죠? 4개 잃었는데 2개 또 잃었어요. 맞죠? 그럼 6개 잃죠. 그죠? 다음, 구슬을 7개 얻었습니다. 7개 얻었는데 몇 개? 10개를 잃었죠. 그러면 얻었는 거를 뺏겨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3개까지 더 뺏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요번에는 구슬을 5개 잃었습니다. 5개 잃었는데 9개를 얻었죠. 5개 잃었는데 9개를 얻었단 말은 나는 4개를 얻은 꼴이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5번은 0은 뭐예요? 구슬을 한 개도 안 잃었죠. 현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말은 한 개를 잃은 결과가 되겠죠. 되나요? 그 다음에 6개 얻었죠? 얻었는데 6개 뺏겼죠. 그럼 나는 현재 그대로가 되는 거 맞죠? 자, 이처럼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처음에 안 될 때는. 그래서 결론 지으면 부호가 같으면 맞죠? 여기 잠깐 볼까요? 자,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한다? 절대값의 합에 큰 놈의 부호를 따라가고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의 차에 큰 놈의 부호를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